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31%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08%, 나스닥은 0.02% 상승을 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가 좀 내려와야 돼요. 뉴트럴까지는 내려왔다가 가야지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가 하락한 것은 JP 모건을 비롯해서 금융주들, 은행주들의 실적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 일회성 비용은 지난 3월이죠. SVB 사태를 통해서 BTFP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지원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라는 것들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은 2,700 종목, 하락 종목은 3,000 종목 정도 되면서 약세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였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빅테크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제 하락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상승했던 엔비디아는 약보합권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에 피해주었던 헬스케어 쪽,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후티 반군에 대한 폭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기감들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관련 소비재들, 요것은 이제 1%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존도 약보합권으로 가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순환 소비재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이 약보합에 갔다고는 하지만 전고점대 돌파해놓고 쉬고 있는 상태고요. 홈디포라든지 아니면 도요타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이키도 실적 미스가 나면서 개파락했지만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왔었고요. TJX라든지 아니면 부킹홀딩스, PDD 홀딩스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 경기 순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 쪽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급등했다가 쉬고 있죠. 엔비디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TSMC도 반등,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그리고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부 다 반등권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ASML도 반등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아마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횡보세, 램리서치 상승하고 있고요. 테라다인, 암코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과 유사한 흐름들을 보였던 캠텍은 반등 흐름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는 장 시작 전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이것은 기업들의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 예상치보다 전부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0.0% 큰 변화가 없었고요. YOY로 보면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드라인 쪽을 보시면 0.8%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오르긴 올랐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았다. MOM으로 보면 전월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죠. 이 PPI가 중요한 것은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CPI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MOM으로 PPI가 튀었던 것은 2021년 초반부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매월 1% 내외의 인플레이션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개월 연속해서 MOM으로 소폭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죠. YOY로 보시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PPI가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CPI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냐? YOY 효과를 계속해서 누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2023년 한 4월달, 5월달 이때부터 PPI가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YOY 효과는 올해 3월에서 4월부터는 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OY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크로 지표들 보시면 달러 인덱스 102선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어요. 그런데 요것이 내려와야지 우리한테 좋아요. 그래서 요 달러 움직임들은 좀 지켜보는데, 유럽의 경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고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도 철폐가 되면서 YCC 폐지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WTI 유가는
22달러대 유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공급단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무지막지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단 중국이죠. 중국에서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예멘의 후티 반군 기지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발적으로 이제 유가를 끌어올리긴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다가 PPI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빠졌는데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뭘 프라이싱한다?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들을 했죠. 그게 연준의 시각입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이런 하락세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3월달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건데 이 간극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간극이 조금 채워지는 구간 동안에는 증시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3월달 가면 갈수록 일단은 좀 조심을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만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 친미 성향이죠.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년, 그러니까 4년 플러스 4년 이렇게 해서 친미와 친중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3연속 그죠? 12년 동안 친미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약간 긴장감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에 대해서 뉴스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요. 대만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중국은 조국 통일은 필연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5년 대만 침공설 나오고 있고요. 27년 대만 침공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만의 침공은 그렇게 현실적이진 못합니다. 당장에 나올 이슈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게 이제 대만 지도가 되겠는데 전부 다 산입니다. 이쪽은 산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상륙작전은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만 막으면 된다?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륙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평원을 달려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딜 가야 된다? 요 대만 해협. 바다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도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의 득실을 따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선거가 끝났다라는 것들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가 있고요. 친미 성향의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TSMC에 대한 지원금들 뭐 13조 원 추가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노골적인 대만 침공 혹은 대만 통일에 대한 얘기는 훨씬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TSMC에 몰빵을 쳐놨던 반도체 파운드리 쪽을 미국이나 일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것 이외에 삼성전자를 대안으로 조금 생각할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은 뭐 똔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8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 8번, 9번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입니다.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로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 이후에 들어왔던 선물 매수가 대략적으로 한 7조, 8조,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의 절반 정도 소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낮아들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옵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배당 투자가 끝난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연기금이 연일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의 매도가 굉장히 아프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니까 12월 달 들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코스피에서는 한 6조 7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얼마가 2조 8천억 정도가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은 많이 남아
남아있지만 한 3분의 1 이상 절반 정도가 소화가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인들이 선물을 조금 매수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잦아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이 빠진 것은 삼성전자의 영향도 있습니다. 블록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블록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4월 달에 연부 연납을 하기 위해서 2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은행에 신탁을 맡겨두고 지난주에 요 블록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된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선물, 주식 선물 매수가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막 쳐올렸다고요. 그런데 블록딜 얘기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도 전부 다 청산을 하면서 이거 갖다 때렸습니다. 그죠? 정보가 샜고 미리 움직였다. 그런데 블록딜이 진행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2, 3일이면 전부 소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딜 이슈가 끝났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들은 지난 분기 4분기에는 1조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반등해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실적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센티도 훨씬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 오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흐름들 보시면 코스피 시장 200일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충분히 낙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들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공매도 금지한 이후에 배터리와 헬스케어 쪽이 올라가면서 걔네들만 지수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 주가 흐름들은 배터리 쪽이 오늘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거고요. 배터리 쪽이 오르면 지수가 반등 나오는 이런 아주 왜곡된 구간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들은 그다지 볼 필요는 없지만 역시나 200일선의 안착 구간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초반에는 반등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강한주식연구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는 무료 어플이고요. 거기에 오시면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 나오고 있어요. 이스트소프트도 제가 2연상 잡아드렸고 3S 급등 나오고 강전자 급등 나오고 급등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추천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요 추천주 파동 추천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글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 큰 흐름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올려놓고 있고요. 파동과 관련돼서 3S도 상한가 갔는데 이게 왜 상한가를 갔느냐 그리고 파동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요 강한주식연구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강한주식연구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